업비트 상장 폐지 예정 코인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뜨거워지고 있느냐? 이 투박은 예전에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느낌, 2020년도, 21년도, 2017년도, 18년도의 느낌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폭락장부터 코인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개미들이 거진 다 떠났다. 알트코인을 많이 손절을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하락한 뒤에 기존 코인들 반등이 세게 나오는 코인들 혹시 보셨나요? 상장 폐지가 예정인 코인들도 크게 상승을 해봤자 20-30% 반등 뒤에는 전부 다 상패가 됐습니다. 지금 김치코인 잡주 위주로 큰 반등이 나오고 있고 상장 폐지 예정인 코인들도 되돌림을 세게 주고 있는 중이다. 뭐 전고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점 대비 2배 정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코인은 언제든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한 상승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알트코인들도 큰 상승 나올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알트코인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알트코인이 50%에서 뭐 2배 정도 상승 나오죠? 희망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마음속에서. 아, 어쩌면 이번에 진짜 인생 역전할 수도 있겠다. 잘만 잡으면 코인 시장에서 10배, 20배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내가 삶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월급도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모든 걸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왜 여기다 모든 걸 거냐면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몸값을 올려도 모자를 판에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머무를 것이고 거의 망할 것이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버는 족족히 암호화폐에다가 다 때려박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성공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얼토당토 이상한 코인에다가 모든 자금을 때려박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들이 물갈이가 100%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대격변 시기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알트코인 물갈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다 상장 폐지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나서 비트코인 흡성대법, 비트코인의 큰 상승,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새로운 판을 짜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 들어온 세력 기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채굴업자들도 돈을 많이 벌겠죠. 새로운 판을 짜서 다시 예전만한 버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희생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그리고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알트코인들이 물갈이가 되고 난 뒤에 언제 올지 모르는 비트코인의 흡성대법이 빨리 나와주길 바라고 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쉬는 시간을 갖다가 저 위에 2021년도 아니면 2017년도 18년도의 도미넌스가 70% 이상이었습니다. 도미넌스 상승이 65% 70%까지 가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은 희망을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알트코인들 대펌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이건 하나에. 지금 괴롭죠? 여러분들 알트코인 이 정도 반등에 사실 만족하실 수도 없고 내가 물린 퍼센티지로 따지면 알트코인 최소 5배, 10배는 올라가야 내 돈을 찾을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승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 하면서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 거의 99.9%가 알트코인만 물어보세요. 솔라 어떻습니까? 하이파이 3,000원에 물렸는데 어떡하죠? 이더리움 좋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좋습니까? 비트코인 캐시 어떡하죠?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가 1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저는 알트코인의 붐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18년도 암흑장, 그리고 19년도가 정말 빙하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시기였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주제였냐면은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 비트코인을 공매도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 장기 홀더 그리고 채굴업자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렸고, 이 이야기는 2019년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채굴업자들 그리고 장기 홀더, 이분들의 물량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매도입니다. 왜? 나는 채굴을 해서, 자 보세요,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채굴업자들이 내가 채산성, 채굴 단가가 안 맞으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중국부터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끊임없이 해서 이 돈을, 비트코인의 현물을 팔아가지고 공매도로 들어갑니다. 공매도로 들어가. 어마어마한 숏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내 현물 캐고 있죠. 지금 채굴을 하고 있고 이 돈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야. 근데 당장 망할 것 같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공매도를 치고, 공룡, 거대 공룡, 돈을 가진 검은 세력들도 숏으로 계속 해야지 현물 비트코인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갈려 나가는 겁니다. 가격이 폭락을 하잖아요. 2천만 원 넘던 비트코인이 300만 원까지 빠졌을 때는 장기 홀더들도 물량을 많이 던져요. 그 작업이 2017년도부터 19년도 말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물을 끌어모은 검은 돈, 그리고 검은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많이 들고 있어요. 피델리티가 2014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했던 거대 공룡 헤지펀드예요. 여기에 드러나진 않지만 비트코인 현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공매도와 선물 시장을 키운 겁니다. 지금 선물 시장 힘 엄청 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선물 시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선물 시장이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락과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숏에 큰 돈을 벌어야 되고 롱으로도 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 큰 상승이 나오고, 공룡기업 세력, 그리고 도막손 세력이든 100억 단위든 200억 단위든 이 사람들이 이 판때기를 짜서 만들어서 시장을 주무르는 겁니다. 많이 올라가서 숏으로 베팅해서 큰 추세를 먹고, 이게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공매도로 돈을 미친 듯이 버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전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검은 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을 쓸어 모으는 거예요. 채굴업자들 막 죽어나가고 힘든 채굴업자들은 파산을 하고 비트코인 현물을 던지면서 시장을 떠나는 게 맞아요. 채굴기도 다 팔아버려야 되고, 아시죠? 이런 과정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똑같이 이어져 왔다는 거.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도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이 떠올랐고, 이 과정 속에 있구나. 폭락장에서 항상 겪는 과정이니까. 비트코인은 숫자 게임입니다. 2100만 개고 시장이 거의 다 유통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가 많이 들고 가야 되고 다 끌어 모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발행량이 더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을 어거지로 뺏어야 되고, 악마처럼, 사탄처럼 변해서라도 비트코인의 물량을 다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2022년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비트코인이 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공매도 분들은 어느 정도 짧은 구간에서도 계속 돈을 버는 그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28,000 초반 28.1K 앞전 매물대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28,500을 넘어가는 상승이겠죠. 근데 28,500 넘어가는 상승 뒤에 이 조종이 28K를 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24,000, 5,000에서 올라오는 상승 파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선물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28K 초반에서 어느 정도 숏 물량을 모을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만약에 숏스키징이 나면 다시 한번 28,500달러 위에서 또 공매도가 올라와요. 근데 거기마저 뚫어버린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롱 세력이 돈을 버는 과정이에요. 거기마저 밀어 올린다? 그러면은 섣불리 공매도 숏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물 롱이 좋냐면, 롱은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롱은. 숏은 청산이 돼서 돈이 사라지죠. 비트코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롱은 현물로도 돈을 벌고 선물로도 계속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길어지는 기간이 오면서 많은 세력들이 돈을 쓸어 담아가는 구간이에요. 현물 장전이 됐죠. 2022년도에서 숏으로 다 죽여버린 다음에 현물 모았고, 또 모았죠. 그리고 채굴업자 밀어내고 장기 투자자 물량 다 가져왔고, 그럼 나 딱 장전이 돼 있어. 현물도 많이 들고 있고, 이제 롱으로 밀어 올리면서 또 극대화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과정.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어느 장전이 된 거예요. 운전할 물량을 모은 거죠. 운전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물량을 20, 30%만 가지고 있으면 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흔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조금의 물량이라도 다 쓸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공포심을 줘서 언제든 25,000을 깨고 20K까지 하락시킬 수 있는 찌라시를 던져주고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시킨 다음에 이 기간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끌고 간다. 남아있던 물량도 계속 나와요. 비트코인은 계속 한 번은 그런 시기가 또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현물 존버하는 분이잖아요. 다 현물 존버. 현물 존버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세력들의 판때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돈을 벌 생각도 하지 말고 알트코인 줄먹하세요. 줄먹.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게임이 끝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온 것만큼 상승도 이 올라가는 기간이 짧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간은 최소 1년 정도는 상승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급등을 만들어낸 추세는 2, 3개월로 끝나겠지만 바닥 대비 어느 정도 거의 고점을 회복했을 때는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겠죠. 비트코인 4월 이후부터 6, 7개월만 잡아도 2024년도 하반기에 아마 시장이 뜨거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의 참여가 일어나겠죠. 2024년도 5월, 6월이 돼도 대중의 참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남들한테 절대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챌린지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고. 대중의 참여는 여러분들 부드러운 상승과 잠잠한 시기에 절대 오지 않고요. 갑작스러운 상승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세 전환의 상승은 여러분들 게임 끝. 늦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기는 이미 열차가 출발했고 끝났다. 뭐 알트코인으로 먹을 수 있겠지. 자, 번외편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죠. 내가 시장을 떠났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떠났습니다. 시장을 떠났어. 장이 좋아졌다고 들어와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돈을 벌까? 세상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돈을 벌 수 있을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망할 때 시장을 떠나서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들어왔어요. 그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저 역시 여기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 일확천금 벌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 솔직히 돈이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돈 미친 듯이 좋아하고 제가 돈을 20억, 30억 벌 수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저는 저 혼자만 버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런 게 없잖아요, 세상에. 한 방이 없지 않습니까? 느꼈죠, 한 방이 없다는 걸.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격변의 시기, 대격변의 시기가 끝나고 나서 정말 큰 상승장에서 주는 그 수익, 선물, 전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선물이 일확천금인 겁니다. 그게 일확천금이라고 봐요. 단기간 안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겪은 그 시기를 지나서 나에게 눈앞에 딱 떨어진 일확천금이 이게 진정한 기다림의 1%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 거머줘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그걸 또 보고 그냥 보낼 거야? 떨어졌는데 3, 4년 힘들게 고생해서 눈앞에 왔어요. 안 잡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똑같이 행동할 겁니까? 아, 비트코인 10억가, 20억가. 여기서 3년 더 존버해보지. 이런 식으로 임하실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 말이 100%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드셨죠? 3년 정도. 그거 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매번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눈앞에 일확천금이 누구에게나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지지만 반드시 손에 거머져야 된다. 아시겠죠? 거기서 우리가 깨달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